네, 이어서 그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시에는 이 정서, 본능의 영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서는 우리가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태도의 영역인데 정서란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태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A라는 사람 만날 때는 참 기분이 좋은데 B라는 사람 만날 때는 어쩌나 그래갖고 찡그려 내가. 이런 것이 하나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정서가 표현되는 거죠. 그런 태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란 몸의 동작이나 모양새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자세를 일컫죠. 사물과 접촉할 때 생기는 태도를 우리가 정서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에서의 어떤 정서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태도는 정서에서 나오고 또한 집중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어두우면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태도가 산만하면 정서가 불안한 것이죠. 만약에 내 앞에 큰 멧돼지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공포에 휩싸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살으려고 어떻게 해요? 대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불안정하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불안은 태도가 불안전하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핍은 정서가 결핍되면 집중력이 한 50% 정도 또 정신분열이 오면은 집중력은 30% 정도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서가 아주 결핍되면 집중력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 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욕구 미충족 시 또는 미성취 시 나타난다. 감정, 정서, 기분을 한번 살짝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은 자극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쾌와 불쾌로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그 어떤 쾌는 득의 또는 기쁨, 애정 같은 좋은 거, 불쾌는 분노, 증오, 공포 이런 차원이 그 분화되지는 않고 미분화된 그런 흥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정서는 그 공포나 기쁨, 분노와 같이 쾌와 불쾌의 감정이 보다 분화된 상태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자극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한 신체적인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신의 존재가 의욕을 받거나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급격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격동 및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드라고도 하는데 정서의 한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정서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약하고 오래 지속되지만 그렇게 크게 개인의 특질과는 관련 없이 다만 뭐 즐겁거나 불쾌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봅니다. 정서의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 정서 상태가 있고 부정적 정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정서가 안정되고 상당히 풍부하면 당연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태도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감각 기능이 실제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죠.
물을 마시거나 사과를 먹을 때 정확하게 맛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과를 먹으면 정말 달다.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정말 참 좋은데 근데 이런 부정적 상태가 있으면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결핍되고 또 이 분열이 시작되면은 태도가 굉장히 산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감각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확대시켜서 이런 환상과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물 성분이나 사과의 맛을 감지 못하죠. 다른 사과를 먹고도 왜 이렇게 사과가 맛이 없냐, 뜸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반응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이런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제거되었어도 자동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우리가 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정서가 불안해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 물리적 요인, 자기 만족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불안해지죠. 정신적 상태, 극단적이고 단순한 걸 불안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뭔가 정서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어떤 충격이 있는 거야.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예기치 않은 충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정서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갈등이 심할 경우, 또 부모의 어떤 극단적인 생활 지도를 했을 경우, 조금만 울면은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하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은 거지 된다. 뭐가 거지가 돼? 거지 되기는 거지가 아니고 사투리 쓰는 예, 거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너 대기업이나 은행권에 취업을 못할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어.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법무사고 아버지는 그 어떤 기업에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비교적 뭐 여유 있는 집안이죠. 근데 아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제 졸업반인데 대기업이나 응?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으면은 너 집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해서 상담이 왔길래 일단은 그 학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인테리어 쪽을 굉장히 관심도 있고 그쪽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목표도 잡고 그 목표에 따른 경력 계획도 짜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예. 목이 잠깐 걸렸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 아빠한테 직접 말을 못하게 되면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아빠의 주머니에 넣어줬더니 굉장히 혼날 줄 알았더니 아빠가 그걸 보더니 야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 아빠는 그걸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은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저한테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모의 극단적인 생활 지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
사이에 대한 부정응 등. 저도 사실은 전 자녀에게 미안한 적이 있어요. 미안한 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직장도 많이 옮겨 다니고 사업에 많이 실패했고 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매일같이 싸움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자녀가 어렸는데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 요즘 제가 엄청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정서를 불안해지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정신 분열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서가 아주 불안해지면은 예기치 못한 극단적이고 단순한 자극, 뭐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말도 뭐 너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 뭐 못 가긴 뭘 못 가? 요즘 이제 대학 문턱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좀 덜 극단적이야. 그런데 너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쫓을 거야? 굉장히 극단적이죠. 불안하고 또 정신분열에 의해 또 정체성이 상실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나에 대한 존재, 나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이 이제 상실되면 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연예인이 죽으면 유명한 연예인이 죽으면은 내가 지금 뭐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자 이래서 따라 죽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 정신분열 까지 오면은 상당히 정서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쾌와 불쾌 사이의 주관적인 심리적인 측면이고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행위를 결정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현실 파악 능력이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건전한 인성은 정신 건강, 또 행동, 정서 안정, 현실적 이런 사람이 이제 건전한 인성이라고 보고 불건전한 인성에 해당되는 정서 부분에는 과대 의식증, 피해 의식증, 충동성 공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핍 요인은 좀 기대감 상실, 주변에 대한 지나친 불신, 가정 불화,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죠. 자존심이 극히 상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 자해를 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동 반응. 야, 참 이렇게 하면은 이건 피해의식 또는 과대의식으로 발달이 될 수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전환시켜주고 이런 또 만약에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후유증도 제거시켜주고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적 부담도 줄여주고 또 대화도 많이 시도하고 이런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고 긍정적 정서를 자꾸 향상시켜 나가고 어, 이런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엄청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집중력은 우리가 이제 인내라고도 하는데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정서 부분에서도 정서 부분이 떨어지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그 어떤 그 인내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는 힘이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몰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건전한 인성으로 볼 때는 인내성, 침착성, 집중력, 안전성, 지구력, 끈기력, 자제력을 의미하고 불건전한 인성에는 산만, 초조, 또 불건전 의식, 마음 안정 부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결핍 요인은 일에 대한 흥미, 관심이 부족하고 목표 의식이나 계획성이 부족하고 또 인내력이 부족하겠죠. 울적하거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행동 유형을 보이고 정신 집중이 안 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 때는 곧 포기하는 성격이고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함을 느끼는 성격 그리고 굉장히 산만하고 초조한 이런 것이 이제는 결핍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결핍 요인이 많이 진행되면은 굉장히 산만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죠.
개선 방향으로는 일단 주변을 아주 깨끗이 정리정돈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걱정이나 불안을 갖지 않게 하기.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2주가 개강이 연기되다 보니까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6과목인데 이걸 녹화 시간만 해도 한 10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시스템도 잘 모르고 막 그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이참에 막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엄청 나더라고요.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 보니까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또 찾았어요. 막 그 부담을 가지고 막 이런 시스템도 잘 모르고 전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라고 막 미니까 정말 컴퓨터는 내 친구한테 업그레이드 도움을 받고 또 시스템적인 건 내가 모르는 거는 또 이쪽 부분에 잘하는 사람한테 또 도움도 받고 막 토일 막 금토 막 계속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정을 찾게 되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 방향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표 세우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이 의급할 때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 사물을 차분히 관찰하는 면도 높이고. 자, 그래서 이 감정, 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감정, 불쾌한 자극을 주면 이걸 뇌신경이 전달해서 스트레스 노이제, 자, 불쾌한 자극은 스트레스와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 있고, 쾌한 자극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정서 부분은 어떤 접촉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우울, 불안 등이 오고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현실 감각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또 나에 대한 정서가 어떤지 내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인성검사의 결과지에 나의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능인데요. 본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프로이트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적 근거를 많이 가지고 문항을 개발하고 인성 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의미는 어떤 생물이나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얘기해죠. 뭐 아이가 젖을 빠는 행동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또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본능이 아닌가. 심리학적인 의미로는 어떤 생물체가 태어난 후에 아무런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드나 원초화 등과 같은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하겠죠. 자, 본능의 영역은 인성 영역에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어떤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있는데 이 물질적 욕구는 우리가 인성 덕목 중 근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욕구 충족 시에는 어떤 부지런한 인성을 발달시키고 결핍 시에는 게으름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신적 욕구는 인성 덕목 중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욕구 충족 시에는 어떤 보상의 기대가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과 책임성의 인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면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면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면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욕구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물질적 욕구 충족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억압시키지 말고 그냥 사세요. 뭐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또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세요. 예쁜 옷을 사고 싶다. 멋진 자동차 사고 싶다. 그거를 못 참으면 그냥 사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사도 되겠죠.
욕구가 억압을 안 되니까. 자, 이 정신적 욕구 중에서 책임성이 좀 떨어지면 정말 우리가 그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음, 세월호 같은 것도 봐도 선장이 책임감이 있으면 본인이 죽던지 제일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옷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뭐 본인이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건 책임성과 자기가 맡은 일에 좀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본능의 영역으로 한번 이렇게 본능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본능의 욕구 충족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욕구는 식욕, 배설욕,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 보존의 욕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면 근명성과 책임성은 능동성 또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적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면성은 이런 어떤 물질적 욕구 충족 시는 부전해지고 미충족 시는 게으르게 되는 것이죠. 또 책임성은 이 정신적 욕구를 충족되면은 보상, 기대, 성취감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책임성이 해상이 됩니다. 자, 욕구 충족이 적절치 않거나 부족하면 수동적이 되고 이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나왔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본능이 억압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누적되면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디즘 양상처럼 반면에 억압된 부분이 해소되면 불안은 해소되고 다시 새로운 창조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또는 어떤 회사 상사와의 애정 결핍시 근면성과 책임성은 떨어지고 이는 꼭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애정 결핍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과 맡은 임무 또 의무를 중히 여기는 상품으로 물질적 욕구를 말하죠. 그래서 근면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근면성이 좀 결핍됐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심성 있고 일하는 아이와 눈치 보면 게으름 피우는 아이, 성심성 있고 일하는 아이가 근면성이 좋죠. 손을 씻는데 아주 천천히 씻는 아이, 좀 근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의 행동은 이 본능 자체의 욕구가 극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포만감을 지니지 못했을 때의 예에서 제시된 아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의욕을 상실하는 격을 초래하는 것이죠. 자, 근면성을 보기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근면성이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배짱이가 아주 살기 좋죠. 허리 디스크도 안 걸리고 일 열심히 안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살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배짱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기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동체에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면성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면성 향상법. 그러니까 식욕, 규칙적인 식사와 정량을 급식해주고, 또 보상규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책임감이 떨어지니까 보상을 잘 해주고, 행동이 너무 느리면 근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적절히 대처해주고, 이렇게 또 그 변비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근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소변을 편안히 보고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줄 때 근면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또 종족 보존의 욕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꽃을 가꾸고 싶고 음악을 디포할 때 좋지 않은 애정, 사랑, 스킨십이 적당히 충족되면 이러한 근면성과 책임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도록 해주거나 못 사주면
아이에게 그 못 사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근면성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전 기타 행동 양산별 지도 방법을 보면은 창조적 의욕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다소 부족할 때 저하된 의욕을 북돋아 줄 것, 긍정적인 자극을 보상해 줄 것, 칭찬, 애정, 인정, 배려, 또 주위의 지나친 간섭이나 억압을 피할 것,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창조성이 다소 부족할 때는 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지도해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정을 높여주고 상을 주는 등 긍정적 자극을 주면 좋겠고요. 자,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까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 것을 정신적 욕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임성은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와 어떤 삶의 가치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패의 연속은 이런 보존할 수 있는 욕구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희박하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성을 높게 하는 방법은 정신적 욕구 충족을 적절히 충족시켜 줘야 되죠. 월 1회 정도 자녀와의 운동, 목욕, 식사를 한다든지 긍정적 성취 동기를 가지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갖도록 지도해주고 또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내를 가지고 결과를 얻어 성취욕을 갖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어렸을 때 무자비하게 학원을 보내는 부모 올바른가요? 그렇지 않죠.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공부할 참고서를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너의 실력으로 불가능해, 공부도 못하는 놈이 책 타령만 해, 이러면은 상당히 자기가 믿고 있던 부모한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럴 때 책임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행동 양사표 지도 방법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다소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 시에 일을 마쳤을 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낌없이 칭찬과 애정을 쏟아줘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해 주고 또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는 태도가 부족할 때는 자주 칭찬하거나 상을 줘서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걸 그냥 그만둬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은 근면성은 매사에 성심성 있고 노력하고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이다. 성실성과 건강 상태의 척도가 되고 주의 사물에 대한 정서적 애정이 있고 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자, 건전한 인성은 정직, 성실, 근면, 진실, 준비성, 노력한 자세 이것이 이제는 근면성에 대한 건전한 인성에 해당되고 불건전한 인성에는 의욕 부족, 불만 태도, 불안, 태만, 게으름, 비양심적, 나태함. 자, 역시 지나친 억압, 육체적, 심리적 피로, 건강상태 불량, 수면장애, 목표의식 부족, 일에 대한 불안, 걱정, 회의적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안감이 증가되죠. 자기 건강도 확인하고 개선 방향으로는 피로가 있으면 빨리 피로 풀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매사에 의욕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하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하자. 책임감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 건데 일에 대한 사명감, 성취의 여부, 목표 지향적인 행동 그래서 건전한 인성은 책임감, 성취력, 사명감, 의무감, 실천력, 세심성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건전한 인성이라고 보고 불건전한 인성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일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다든지 자, 결핍 요인은 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람과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고 어머니와 애정도 결핍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특정한 환경에 무서움을 갖는 행동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취약한 측면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하는 일이 허술하고 끝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책임감 결핍 요인이 됩니다. 개선 방향은 시작한 일 끝까지 끝을 맺게 해준다든지 계획적인 생활과 자신감을 배양해주고 성취욕을 고양시켜주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5대 기질 중에서 이렇게 본능 부분까지 일단 마치고 3교시 때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